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세요. 기술교과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에서 나타난 공교육의 현황은 저출산과 그리고 농어촌 지역까지 이어지는 학급수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공교육의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과 관련 지어서 볼 때 경북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특색 사업 및 그리고 경북교육청만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먼저 혁신교육의 경북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맞물려서 경북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마을 공동체적인 요소를 결합하여서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을 함께 교육하고자 하는 중심의 경북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자유학구제를 실시하여서 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작은 학교로 유입시키도록 하여 작은 학교만의 특색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서 그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경북교육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방안이 공교육의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 맞춤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에듀테크 교육 기능을 활발히 사용해서 학급수가 줄어든 만큼 학생들을 1대1 관리하고 밀착 관리하는 데에는 더욱더 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학습 코칭을 비롯하여 AI, 인공지능, 그리고 멘토링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학습력을 더욱더 높여주고 학생들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을 보완시켜주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공간의 혁신입니다. 획일화된 일제식 수업 공간 혹은 강의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공간을 학교에서 배움과 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지내고 있는 복도 그리고 교실 공간 이외의 복도 그리고 홈베이스 등을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꾸며준다면 학생들이 오히려 더 즐거움과 끼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교사 A부터 D까지 방법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교사 A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행동에 보복성이 있었다고 대답하는 바, 보복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안을 자체 종결하면 자체 재량으로 사안을 종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보복성이 있을 경우로 판단 시에는 그 제2차, 3차 그리고 학교 전담 기구에 의뢰를 하여서 제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사 B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등록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 생활기록부 규정에 따르면 사소한 말다툼의 경우 혹은 경미한 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등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으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교 전담 기구에 의뢰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교사 C의 경우에는 옳고 그름의 여부 중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봐서는 응보적 생활 교육이 아닌 회복적 생활 교육인 대화와 그리고 존중 그리고 관계 중심의 학교 폭력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사 C에 대한 행동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사 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D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요구를 했지만 이 전담기구 심의 결과를 자체 해결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마땅히 제2차, 3차 예방을 하기 위해 개최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방 교육에 앞장서야 되는 예방 교육에 앞장서야 됩니다. 교사가 이를 더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세 가지로 교육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통적으로 전파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경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말 전파입니다. 비말 전파는 공기 중 감염 혹은 사람의 침이나 이물질로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을 같이 섭취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접촉에 대한 전파입니다. 접촉 전파는 신체 부위,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맞닿았을 때 전파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기 전파는 공기 중 떠있는 한 공간에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환기라든지 그리고 즉각적인 환기를 통해서 순환된 공기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1번 말씀드리고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의 신분으로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근한 시간이 8시 30분부터라면 30분부터 수업이 시작하고 학교 일과가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4시 30분에 마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장 선생님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학교 규정상 4시 30분에 마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일찍 나가서 저의 일을 놓친 것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충고하시거나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4시 30분 이후에는 저의 일과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를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쌤 바로 할까요? 나 봐봐. 쌤 핸드폰